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일본 가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일본 여행 매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에서는 매너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끝까지 보고 가셔서 매너 있는 여행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음식점 매너입니다. 일본 음식점에 가셨을 때는 안내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러한 체인점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이자카야에 들어갈 때는 빈자리가 보인다 그래서 바로 그냥 가서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입구 쪽에 서 있으면 점원이 인원수를 물을 거예요. 그러면 히토리 데스, 후타리 데스 혹은 손가락으로 1명입니다,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보여주시면 자리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는 거. 두 번째, 메뉴판을 보실 때에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사용하세요. 파파고 어플입니다. 실시간으로 메뉴판 번역할 수 있는 번역한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가지고 번역하면 음성으로도 말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사용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2,000엔에 고기 6점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사기를 당한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랑 달라서 일본에서는 가게 콘센트에 핸드폰을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보인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없어 막 꽂아버리면 전기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스타벅스, 맥도날드, 도토루 등에서는 충전 사용이 자유로운데 그 외에 가게에서는 꼭 물어보고 사용하시기를. 물어보실 때는 주텐 시테모 이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자카야에서는 오토시라고 해가지고 300엔에서 500엔 정도의 작은 안주를 내어주는데 이게 한국에서처럼 서비스로 내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거 시킨 적 없다 나중에 계산서 보면서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토시는 자릿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어요 이러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함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물건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소비세를 합하여 가격을 적잖아요. 근데 일본은 소비세 별도 가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또 길을 걸어 다니실 때 멈춰서 지도 보는 거 있죠. 이것도 일본에서는 비매너입니다. 그래서 특히 캐리어 막 큰 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 지도 본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길 가생이로 빠지셔서 보고 그리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무료 안내소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 보통 관광 안내소인 줄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술집이 많은 유흥가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관광 안내소가 아니고 여성분들이 나오는 술집과 연결시켜주고 커미션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안내소인지 알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교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택시에서 내릴 때는 손잡이를 만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본은 뒷문이 무조건 자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열립니다. 두 번째, 택시 앞좌석은 3명일 때만 타시는 거예요. 1명이 앞좌석에 타고 뒤에 2명이 타고요. 2명일 때 무조건 뒷칸 2명 타시면 됩니다. 근데 택시 앞좌석은 뒤랑은 다르게 수동문이에요. 그래서 여긴 여셔도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정액버스, 리무진 버스, 고속버스 여기만 앞문으로 승차를 하고요. 그 외에 일반 버스들은 뒷문으로 승차하고 앞문으로 하차를 합니다. 뒷문에서 적립권, 현금을 뽑거나 교통카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버스 같은 경우는 내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제 미리 놓치면 안 되니까 이동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버스 주행 시에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버스는 우리처럼 좀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꼭 버스가 정차하고 나면 문 쪽으로 이동하셔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 승차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버스와는 다르게 거스름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작은 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준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 옆에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교환기를 사용을 하셔서 동전을 맞는 다음에 정리권에 적힌 금액으로 맞춰서 지불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잔액이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께 가서 차지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시면 버스 안에서 충전이 됩니다. 신기하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스가 달릴 때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 동전 교환이나 교통카드 충전도 꼭 정차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와 동일하게 전철에서는 우리나라도 요즘 다 매너라고 여겨지는데 백팩을 메고 계시다면 앞으로 돌려서 매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정착되고 있는 문화인데 내 백팩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히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 시에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시고요. 가능한 한 통화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좀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 그냥 얘기를 나눌 때도 전철에선 소곤소곤 나눠요. 일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끼치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일본에 여행객으로 갔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제 설명 이외에도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기억하셔서 예의 있는 여행객으로 진상 여행객 되지 마시고 예의 있는 여행객으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